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새로운 미래 발긴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발기 취지문을 보면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다. 1차원적인 외교가 아닌 중층적 돌고래 외교 및 활력 경제를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총선 목표 의석에 대해서 5, 60석이 넘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난 15대 총선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민련 그때 50석, 또 20대 총선 국민의당이 38석이었는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당이 그 정도의 의석을 가져온다면 그야말로 정치사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텐데 참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신당이 여러 갈래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텐트는 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빅텐트에 다 모이더라도 상당히 이 총선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신당도 양당으로 구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합쳐질 일은 난망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낙연 대표께서 뭐 희망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한 몸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의 신당 추진 이 세력하고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미래대연합이죠. 네. 이런 분들도 이낙연 신당하고 결국은 함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준석 신당이 조금 상대적으로 대중적 지지라든가 세를 좀 얻게 되고 이낙연 신당이 고립되는 예. 그런 걸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저 5, 60석이라는 희망사항이 현실화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뭐 한국의 희망 이런 분들은 어떤 공통의 분모로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소위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고립되고 제3지대 빅텐트로 쳐질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네. 1차적으로 이낙연 신당하고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이 상대적으로 이제 왜소해지고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왜 탈당했고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랄까요? 이런 것이 뚜렷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까지도 합류를 안 하게 되면은 뭐 3번, 4번 뭐 기호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신경민, 최훈열 전 의원 등이 합류를 했지만 어쨌든 현역 배지들이 없기 때문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좀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현역 네. 문제도 있고요. 예. 일단 신당이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새로움, 네, 새로운 네.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웅변하고 또 신당을 하는 사람들이 예. 면면이 이제 그런 이미지 또 그런 호소력들이 인물 자체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용과 인물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기에는 조금 뒤처진 느낌이다.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주류 정통성을 잇는 세력들은 어떤 속내일까 좀 궁금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 글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의심전심이다라는 식으로 문제의식이 거의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글쎄요, 지금 김상곤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좀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서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만나서 뭐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뭐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의논도 안 했고 뭐 대답도 당연히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가능성 없는 얘기를 희망사항처럼 얘기한 거고요. 요즘 말로 뇌피셜입니까? 속된 말로.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가 예. 그것을 뭐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마음, 네. 이낙연 신당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것을 김상곤 부총리가 합류한다고 대신할 수 없는 거겠죠. 대신할 수 없죠. 네. 자, 제3지대 대통합 빅텐트 글쎄요.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창당 발긴 대회 많은 인사가 오긴 왔습니다. 역시 주목되는 인사들,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대표, 뭐 금태섭 대표, 또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이런 분들인데 뭐 빅텐트를 크게 올려보자 지금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설 전에 합치자 뭐 조웅천 의원 이런 얘기했는데 다시 또 입장을 바뀌었죠. 글쎄요, 좀 섣부른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통합을 앞두고 그립감을 누가 더 많이 쥐느냐? 기싸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세 분의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하고는 소위 말해서 빅텐트를 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동의를 받았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한테는 사실 그런 동의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이제 그런 가능성, 희망으로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빅텐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그 탈당하신 세 분의 의원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선택과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낙연 신당 저 행사에 소위 말해서 신당 추진 세력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왠지 조금 당황하고 좀 조급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그런 게 이낙연 신당하고 오히려 탈당파 의원들인 것 같아요. 네.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신당은 나름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메시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신당이 그물을 넓게 쳐서 다 구축을 하고 이낙연 신당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폭이 넓고 그물도 넓게 치고 초조하지 않은 여유로운 조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정치 세력이 합치려면 정치적 지향점도 좀 접점이 있어야 되고 일종의 교집합이 좀 있어야 되는데 72세 뭐 본인은 기존 정치인을 뭐 대표하는 인물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39세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기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준석의 조건 큰 집을 짓기 빅텐트 엄중낙연 이미지 버리기 기존 정치 문법 버리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저런 조건을 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초조한 입장이란 말이죠. 저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함께하지 않겠다는 네. 얘기고요. 뭐 사실 조사상에도 이준석 대표가 하여튼 신당 추진 세력 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결합을 이준석 신당과 그 이낙연 신당이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1+1이 2가 아니고 3, 4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1+1이 1이 돼버리는 예.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조건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되어집니다. 예, 1+1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라는 지금 최전수 정리 말씀은 바로 이런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낙연, 이준석 신당 연대시 지지정당 변화. 일단 민주당이 33, 국민의힘 37.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6.3 그리고 개혁신당 11.4인데
두 세력이 합친다고 봤을 때는 10.8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산술적으로는 더하기 더하기면 한 17, 8이 나와야 되는데 10.8 이렇게 되면 이준석 개혁신당 측에서도 우리가 왜 굳이 이걸 하지? 이런 의문이 좀 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 조사가 그것을 이제 반증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한 몸이 됐을 때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조사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합쳤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혹은 이 조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예. 등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일부분이라도 또 이낙연 신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느끼는 예,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대안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지지했다가도 이준석과 합치면 난 지지를 철회하겠다.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여론조사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제3지대 연합 총선에서 큰 회오리가 될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동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제3지대와 연대를 좀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뭐 탈당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서 과연 뭐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군소정당들이 어떤 성적을 총선에서 낼지 좀 궁금해집니다. 한편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윤 정권에 맞서서 아예 민주진보진영 대 보수진영 1대1로 하자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선거법 협상, 예. 비례대표제도 협상과 그에 따른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좌우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 용해인 의원의 이 얘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 아하. 지금 기존의 제도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립형 회기에 대한 반발들이 대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현행 제도로 간다라고 하면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제도로 그렇게 귀착시키는데 네. 위성 정당이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개혁적인 비례연합당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만약에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은 현실적으로 동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안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뭐 이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47석이 되진 비례대표가 절반은 병립형, 절반은 준연동형 뭐 이런 얘기를 여당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병립형 회기도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준연동형 제도, 현행 제도를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통해서 조금 보완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님이 지금 반반씩 해보자 이런 안이 있는데요. 양당의 협상 영역이라든가 정치적 상황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안도 홍 원내대표의 생각과 주장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되기는 어렵죠. 병립형이 안 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국민의힘이 또 반대를 하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병립형 회기를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안을 얘기는 던져볼 수 있지만 이것을 합의해내기는 어려운 거죠. 예, 어쨌든 뭐 민주 진영, 비례연합 정당 뭐 이런 형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조국 전 장관까지도 여기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좀 용해인 의원이 조 전 장관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거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 장관님이 직접 현행 제도를 전제로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진다면 비례로 직접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네. 같이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선거 판세에 어떤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는 뭐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워낙 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네. 정권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례연합당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비례연합당이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일당 이당 여야 양당처럼 지역구도 확 나가서 많은 득표를 하고 의원도 배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선거 판세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비례연합당 자체로는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만들게 될 현행 제도를 전제하에 위성정당을 상회할 수도 있죠. 예. 자, 이번 인천 계양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의 한 호텔 앞이었는데요. 경찰들과 여야 지지자들 또 유튜버들까지 뒤엉켜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이 있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그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다. 자, 이재명 지역구에 우리가 떴다. 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대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기 위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자, 인천시당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돌덩이 뭐 상징하는 바 뭐를 빗대어서 원 전 장관이 얘기했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본인이 계속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런 말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은요 저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종의 본인의 이제 정치적 승부수 자기 정치. 비슷하게 네. 하는 자기 정치인데요. 상대를 가지고 대척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정치가 큰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저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데요. 사실 돌덩이는 제가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낙연 대표 신당은 낙엽처럼 지금 돼버리고 네. 이준석 신당은 그야말로 차돌처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돌덩이는 아마 이준석 신당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이준석 신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낸다면 양당 구도에 상당히 좀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선거 판세에 전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 네. 양당 체제에 반발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선택이 꽤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갈래의 신당 추진이 한 몸으로 네. 그렇게 딱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신당도 양당 체제다. 예. 이렇게 본다면 이준석 신당이 상당 정도 세력들을 다 구축해내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돌덩이는 아마 이준석 신당이 될 거예요. 그만큼 양당 구도의 일종의 이제 이거는 지역구별로 얼마만큼 잠식하느냐, 혹은 신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 당선되는 것도 양당의 의석수의 잠식 효과고, 그렇죠. 또 신당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쪽에 이 득표력을 잠식하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지형이 바뀌고. 당락이 이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 의석에 아무튼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예. 진짜 돌덩이죠. 개항을 해서 원 전 장관은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랑 붙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면 개항을 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좀 이런 상황 아닐까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후보자 자격검증 신청을 할 때 네. 개항을
지역구 활동 계획 뭐 이런 것을 같이 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단독이라고 개항을 출마 확정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거는 우선은 자격검증 서류를 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검토하거나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흔적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그건 뭐 원서를 그렇게 냈다고 글로 이제 굳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정치 개혁 관련돼서 그동안 뭐 특권 포기 등등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현재 300명인데 50명을 줄여서 우리가 당선되면 일단 250명으로 줄이는 것을 입법하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단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문제는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맞닥뜨리고 이런 이제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을 제시를 하고 추진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내놓으면 되는 건데 민주당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재명 대표는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급적인 좀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네. 결국 본질은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선거 치를 수 없고 국민의힘이 강서보궐선거에서 패한 거 또 총선 승리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윤 대통령발 이 문제거든요. 거기다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 문제 이런 문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하고 넘어야 될 산인데 이 산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통닭을 시켰는데 통닭 자체가 병들고 문제가 있는데 네. 뭐 닭발 먹어보라 그러고 닭 모래집 먹어보라 그러고 뭐 닭 껍데기 요리 먹어보라 그러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통닭은 뜯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곁다리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썩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예. 하긴 뭐 의원 정수 축소 문제 이건 뭐 단골 멘트들이었으니까요, 그죠? 예. 한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에 대한 코멘트 뭐 이런 것들 뭐 중진들과 오찬에서도 이런 얘기들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 항상 당당하고 굉장히 기세 좋게 얘기하는 한동훈 위원장답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피한단 말이죠. 글쎄요, 정면 돌파할 묘책이 뚜렷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을 분명히 그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측근이냐? 네. 그럼 측근도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가깝고 네. 신뢰하는 사이인데 그러면은 유시민 이 전 장관은 가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가신은 윤 대통령을 넘을 수가 없다. 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식구라고 봐요. 식구. 예.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윤 대통령 문제나 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예. 특검 문제나 윤 대통령 문제나 이거는 제껴놓은 거고 나머지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미지 정치 또 쇼잉 이런 걸로 이제 곁다리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이제 기대 점수로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상승하는 건데 이게 정당 지지로 연결이 안 되고 대통령 국정 지지로가 높아지는 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로 국민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수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